어,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남자는 이쁜 여자하고 사귀거나 결혼하기를 원하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밝은 곳으로, 또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욕망이 있죠. 대학에서 나온 듯이 명명덕해야 된다. 그런데 돈 많은 남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지만은,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감당을 못하면은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도 좋지만은, 지나친 것은 화를 부르죠. 우선 이제 여자들이 바라는 게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냥 호요식 공짜 먹고 노는 거죠. 그게 여자들의 최고 목적이죠. 목표고.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자 말을 믿을 게 못 되고, 또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그런데 돈 많은 남자가 이게 이성적 또 육체적 매력이 있으면서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성적 육체적 매력은 없는데 단지 돈만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참 힘들죠. 남자들은 이성적 육체적 매력 없는 여자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거는 힘든데, 여자들은 원래 물욕에 강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잘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성적, 육체적 매력 없는 남자하고 결혼해 놔놓으면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참 인생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여자의 또 가장 큰 거는 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남자를 퐁퐁남으로 만들고 ATM 기기로 만들고 이성적, 육체적 매력이 있는 또 잘생긴 남자하고 이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돈 많은 남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여자들이 바라는 거죠. 추구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면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여자들이 수없이 달라들죠. 남자라는 속성이, 본능이 가만히 있어도 여자를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게 남자의 본능인데, 여자들이 그냥 꼬르치고 오고 육탄 돌격하면은 그걸 막을 남자는 없죠. 있다면 그거는 꽁신이다. 일본에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차려준 밥상을 물리는 것은 그 사나이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리고 또 남자의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뭡니까? 걔까지 다 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씨를 많이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겠다, 여자들 달라들겠다, 바람 안 피울 수가 없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든 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물론 이성적 육체적 매력이 있으면서 돈 많은 남자가 있긴 있는데 드물죠. 어디에 있긴 있어요. 이것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참아야 된다. 그게 될 만한 그릇이 됐을 때 노래 부르는 건 괜찮죠. 근데 이쁜 여자하고, 남자들은 전부 다 이쁜 여자를 갖다가 좋아하는데, 이것도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은 무기, 저 뭐고,
자기를 죽이는 무기가 되죠.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미인이라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좋은 거지만은 경국지색이라고 나라까지도 망쳐버리는 게, 망하게 하는 게 미인이죠. 가장 좋은 것 옆이나 밑 뒤에는 반드시 가장 무섭고 나쁜 게 붙어 있고, 또 가장 나쁘고 무서운 것 앞에나 옆에는 또 가장 좋은 것이 쌍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세상은 음양이라서. 그래서 이거 이쁜 여자를 감당을 못하면은 자기도 죽고 그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는 게 이게 미인이다. 무서운 거더라. 일본의 무상의 나라죠. 일본에는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은, 무상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뭡니까? 칼이죠. 그래, 명금이 이렇게 대대로 물려져 내려와. 그런데 마침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서 딸 둘만 있는 집에,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명금을 갖다가 당연히 장녀인 큰딸이 물려받았겠죠. 그러면 자, 명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부러지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에 명금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 칼에는 엄청난 죽은 사람들의 한이 배에 서려 있겠죠. 그래서 그 명금을 누를 만한 키를 가진 남자가 그걸 소지를 하면은 명금이 되죠. 그런데 그 연약한 딸이 그걸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칼이 눌리겠죠. 그 칼에 서려 있는 원혼들의 그 원한에 해코지를 당하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팔자가 나쁘다가 결국 사고로 죽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명금이 아무리 좋지만은 자기가 감당할 게 못 되면 다친다. 미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국 소설 금병매에 보면은 반금녀는 절세 미녀죠. 근데 그 남편 무대는 바보죠. 그런데 반금년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바보인 무대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 서문경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그 한량하고 바람이 나서 서로 짜고 자기 남편의 무대를 죽여버리죠. 이 소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현실 속에도 그대로 있죠. 현실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소설화 해놨다는 게 더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미인들을 건드리려 그러면은 돈이 아주 많거나 아주 성격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깡패들, 부자들도 미인을 데리고 살지만은 또 깡패들, 건달들이 미인을 데리고 살죠. 이 미인들이 그냥 자기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고 감당할 깡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미인하고 결혼을 해놔 놓으면은 이 미인들이 보면은 꼭 바람나요. 바람날 수밖에 없어. 돈 많은 남자와 똑같아요. 남자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그 미인한테는 임신해도 따라다녀. 애를 갖다가 데리고 있어도 대시를 하고, 남편이 죽어서 있는 상가집에서도 그 미망이를 갖다가 넘보는 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의반 타의반 바람이 안 날 수가 없어. 내가 본 절세 미인들은 자기 본 남편 놔두고 본 남편의 성격이 아주 강하지 않은 이상 뒤에 다 건달들하고 깡패들하고 이런 제비들하고 다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 이쁜 여자 이런 거는 뭐 바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은 거기에 다치고 말더라.
돈 많은 남자, 이쁜 여자는 TV 연속곡에서 또 TV에서만 보고 그냥 그치는 게 맞다. 양극단에 치우친 거는 좋지 않습니다. 진리와 행복은 중도에 있고 중용에 있더라. 균형이 있더라.